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님이 질문하신 댓글 중에 어, 집에서 이제 학생 자녀를 양으로 아니라 시간으로 이렇게 수학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중 안 하고 대충 푸는 게 있는데, 그러면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뭐 양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해결하는 팁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동기부여도 잘 돼 있고, 좀 알아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좀 이런 방식으로 수학을 풀어야 도움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렇게 풀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러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뭐 날림으로 푼다라든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앞에 내용이나 그런 걸 찾아보고 혹은 오래 좀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모르는 거는 그냥 뭐 나중에 질문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바른 수학학습 습관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양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양으로 숙제를 내주거나 양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게 나름 이제 좀 성실하게 숙제를 하고 그리고 좀 올바르게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채점을 해주시면서 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갈구는 거죠. 갈구니까 얘가 집에서 엄마한테 채점을 받고 틀린 것도 또 고치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숙제를 날림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어가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어가 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다 시간제로 가령 뭐 3시간 동안 수학을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생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는 대부분은 양으로 많이 내줘요. 대부분은 양으로 내주고 양으로 내줘가지고 숙제를 좀 성실하게 해오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령 오랫동안 고민도 하고 뭐 오답도 하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없는 학생들은 그냥 냅두고요.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보통 어머님들한테 연락을 하죠. 이렇게 수학을 좀 숙제를 날림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또 나아져요. 그래서 좀 이제 정성 들여 애들이 문제를 풀고 정답률도 늘어나고 혹은 집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애가 날림으로 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좀 더 정성 들여 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는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오답이 많고 오답이 많아서 또 이제 고치고 학원에서 이제 숙제 고치다가 거의 집에 가는 학생들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제로 이제 숙제를 제가 내리죠.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간제로 이렇게 이 시간만 숙제를 풀게끔 하니까 천천히 연습장에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산 실수 안 하고 집중해서 풀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주는데 그런 학생들은 시간제로 이렇게 하라고 해도 훨씬 줄어들긴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계산 실수라든지 문제를 정확히 안 보고 푸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도를 해도 되게 오래 걸려요. 고치는 게.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습관이 한번 들여버리면 그거를 고치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게 이제 중학교라면 좀 시도를 할 만한데 그래도 중학생이라면 이렇게 시간으로 풀면서 천천히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그 고쳐가는 과정, 습관을 고쳐가는 과정에 시도를 할 만한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많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시간도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교정하고 그럴 만한 여력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얘네들이 집중력 있게 푸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뭐 칠판에다 강의하고 수업 나가고 진도 빼고 뭐 숙제 내주고 바쁘잖아요. 그렇게 바쁘고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얘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날림으로 하고 뭐 해설실에 읽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이게 교정이 안 되고 계속 가니까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이런 습관들이 되게 잘 안 고쳐져요. 그게 이제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리게는 푸는데 정확하게 푸는 학생과 빨리 푸는데 날림으로 풀어서 이제 계산 실수도 많고 문제도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 혹은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데 그냥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고 그러면 속도가 늘어납니다.
속도가 점점 정확히 푸는 상태에서 천천히 속도가 느린 거는 정확히 푸는 속도가 늘어나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교정이 잘 안 돼요. 되게 교정이 힘들어요. 중고등학생들까지 시켜버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습관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양이 아니라 시간제로 푸는 거를 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시간제로 풀면 아까 이제 어머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이 뭐 1시간 동안 두세 문제 놀면서 풀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집중력 없게 또 풀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똑같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간제로 풀 동안 좀 옆에 있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얘가 수학을 뭐 2시간을 하기로 했다 혹은 3시간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자녀들 3명을 동시에 오전에 시키는데, 아이들이 이제 시간제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이나 뭐 아이패드 그런 걸 가지고 일단 스탑워치를 만들어요. 본인들이. 제가 정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정한 건데, 중간에 이제 뭐 문제 풀다가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잠깐 떠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탑워치를 딱 이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시간이 이제 줄어들면 공부하다가 딴짓하면 멈춰놓고 다시 공부할 때 누르고, 이래서 정확하게 일단은 시간을 채우죠. 딴짓한 것들은 서로 견제를 합니다. 3명이서 얘 이런 거에서 공부 안 했다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견제를 해가지고 일단 스탑워치를 하나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뭐 특별하지 않은 경우, 화장실을 가거나 뭐 특별하지 않을 때는 옆에 같이 있어요. 옆에 같이 있어서 좀 이제 뭐 가령 딴짓하거나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릴 수도 있잖아요. 딴짓하거나 그런 거를 좀 못하게 하거나, 딴짓할 때는 그거 눌러서 쉬었다가 다시 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시간제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도를 하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은 없고 어머님이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서 책을 보시거나 그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딴짓을 하게 되면 지적을 하든지, 아니면 저같이 아이들 스탑워치 쓰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잠깐 쉴 때는 그거 눌러서 멈춰놨다가 잠깐 쉬고 또 눌러서 공부할 때 눌러서 시간을 채우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자녀는 계속 시간제를 계속 하게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고등학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누차 많이 강조하지만 이게 빨리 풀고 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풀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모르는 거는 앞에 거 찾아보고,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학습의 과정, 그런 과정들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습관을 들여놔야 이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계속 실력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것들은 거의 다 해결하려고 하게끔, 오래 걸리더라도. 그래서 좀 진도가 좀 느리더라도, 진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제 자녀들은.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그렇게 좀 고쳐서 본인이 풀고 앞에 내용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이제 시키는 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질문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오전에 좀 수업을 했었는데 우리 셋째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그래서 왜 모르냐, 이거 다 배운 것 텐데 하라 그랬더니, 보니까 기본 탐탐북에 이제 5단원을 풀고 있는데 5단원은 이제 앞에 5단원을 안 풀어가지고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기본 탐탐북 풀지 말고 디딤돌 기본 5단원부터 다시 해라. 거기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거 시켰더니 본인이 내용 읽고 쭉 하니까 쭉 안 틀리고 또 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지가 내용 읽고 풀고 안 되면 앞에 거 찾아보고 그 과정이 좀 일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는 형제들끼리 3명이 공부하다가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위에 이제 누나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줄 때도 똑같아요. 야, 이거 앞에 내용 보고 다시 한번 풀어봐.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목적이라서 좀 올바르게 공부하는 습관을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좀 심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세련되게 개념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말고 본인이 굉장히 세련되지 않게 내용들을 보면서 뭔 내용인지 정확히는 못하지만 자기가 머릿속에 어쨌든 정리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풀게끔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데,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방법은 없고 스탑워치 사용해서 얘가 딴짓하면 누르고 쉬었다가 다시 하게끔 해서
그 자기가 공부하기로 한 시간만큼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랑 옆에 이제 부모님이 계속 같이 있으면서 책을 보시든지 있으면서 계속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